퇴직금과 국민연금만 잘 굴려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적금만 붓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해도 여러분의 노후 재정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그동안 몰랐던 노후 전략의 핵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퇴직하신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 채널은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준비 중이신 모든 분들께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돈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노하우, 불확실한 시장에서 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실제 도움이 되는 상품과 제도를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 더욱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퇴직금 1억 원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3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합하면 매달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백만 원씩 차이 나는 자산 운용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당장 내년부터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퇴직금 1억 원으로 은퇴 후 매달 200만 원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어떤 구조로 인출하며 어떤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5년 만에 바닥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30년 넘게 매달 일정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산 배분과 현금 흐름 설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0세에 수령을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약 25년간, 즉 85세 전후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월 100만 원이라면 연 1200만 원, 25년이면 총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최소 생계비가 월 140만 원 이상, 부부 기준으로는 22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하면 그 부족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1억 원의 운용 전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거나 혹은 단기 고수익을 노리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세 은퇴자가 퇴직금 1억 중 5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15% 손실을 보며 75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불안감에 결국 환매했고 남은 자산은 정기예금에 넣었지만 연간 이자는 고작 150만 원, 매달 12만 원 정도의 수익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투자는 오히려 불안정한 노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산을 목적별로 나눠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자산, 비상시에 대비한 유동성 자산. 이 3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고정 수입의 축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퇴직금에서 채우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60세 정호 씨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총 자산 4억 원 중 퇴직금 1억 원, 주거용 부동산 자산 2억 원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금융자산 1억 원은 현금 흐름과 인플레이션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상품들로 분산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고,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5세까지는 국민연금 없이 생활해야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 5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 씨는 금융자산 중 5천만 원은 원금 보장형 ELB 즉 파생결합증권에 3년 만기로 넣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안정형 ETF와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약 85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여기에 주택연금 월 70만 원까지 더해 매달 총 155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에서 받는 소액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16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확보된 현금 흐름 덕분에 소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고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안정감으로 투자 결정도 훨씬 신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금액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유 자산으로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도 가능했고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추가되어 총 월연금 흐름이 240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 씨가 자산을 안정형으로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장기적인 노후 운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격형 포트폴리오와 안정형 포트폴리오의 실제 결과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가상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초기 자산 1억 원, 매달 100만 원 인출, 연평균 수익률 공격형 7%, 안정형 4%, 10년 동안 운용하고 연 1회 리밸런싱을 한 조건입니다. 그 결과 공격형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높았지만 3년 차와 7년 차에 발생한 시장 급락으로 인해 자산이 한때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인출한 후에도 약 3천만 원이 남긴 했지만 중간중간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비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손실 구간에서는 소비를 최소화해야 했고 의료비나 경조사비 지출도 줄여야 했습니다. 이는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낮추는 요인입니다. 반면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인출하고도 5천만 원 가까운 자산이 남았습니다. 이는 복리 수익의 안정성과 변동성 관리의 결과입니다. 안정형 전략이 비록 수익률은 낮아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변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현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은 매년 바뀔 수 있는 반면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매달 들어오는 수익의 크기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 생활비 지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식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 자산의 대부분에 돈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손실은 물론이고 생활비 마련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퇴직 직후의 첫 5년은 자산 관리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정적인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산 손실은 단순한 숫자의 손실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산이 줄어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초반에는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지속되도록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전략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란 처음에 설정했던 자산 배분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될 때 이를 다시 원래의 비율로 조정해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많이 올라서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면 일부를 팔아서 채권이나 예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식이 너무 떨어져 비중이 낮아졌다면
다시 조금씩 편입해서 원래의 비중으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크게 높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자산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밸런싱도 너무 자주 하거나 기준 없이 하면 오히려 수수료나 세금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특정 자산의 비중이 처음 계획한 비율에서 10% 이상 벗어났을 때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주식 비중을 전체 자산의 40%로 설정했다면 주식 가격이 올라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다시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채권이나 예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이 너무 줄었다면 그쪽을 보충해주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 전략이므로 반드시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기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 변화에 맞는 전략을 미세 조정하는 루틴을 갖추면 훨씬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은 정보였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금을 줄이고 수익은 늘릴 수 있는 ISA 절세 포트폴리오 전략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